자, 이번 사자성어 부전자전이네요. 부전자전은 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모전여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모전여전이라는 표현인데요. 부전자전은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전해진다는 표현이고요. 모전여전은 어머니의 것이 딸에게 전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부전자전 할 때 부자는 아버지 부자, 그리고 전자는 전할 전자이네요. 자, 전할 전자, 전달 할 때 요 전자가 전할 전자이고 달자는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해서 도달하는 게 전달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이야기로 내려오는 전설, 이 설자가 이야기,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게 전설이고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자 할 때, 이 유자가 남길 유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남겨진 거, 유전이고요. 혹은 병이 전염할 때, 이 병이 전염할 때 이 염자는 물들 염자예요. 염색할 때도 그 염자를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자는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전해지는데요. 누구한테 전해지냐 하면 아들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이고요. 부전자전은 영어로 표현하면 like father.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것, 또 아들과 같은 것. like son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같은 아들 같은 해서 부전자전이고요. 조금 긴 표현도 있는데요. The apple 사과는 doesn't fall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far from the tree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과가 떨어지려면 그 바로 위에 나무가 있어야지 사과가 떨어집니다. 즉 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바로 전달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도 영어에서 부전자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외유내강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즉 마음은 곧고 굳세다는 뜻에서 외유내강인데요. 이 외유내강은 조금 반대되는 표현도 있는데요. 바깥은 부드럽고 안은 강한 거 대신에 안은 부드럽고요. 밖은 강한 겁니다.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은 외유내강 반대로 내유외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바깥 외자다 할 거고요. 부드러울 유자 우리 섬유유연제 할 때 했죠. 섬유유연제 섬유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 부드러울 유자 혹은 몸이 유연하다 할 때 마찬가지 부드러울 유자 그 다음에 안내자 그 다음에 굳셀 강자 얼마나 굳센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바로 강도잖아요. 그 물건 훔쳐가고 이런 강도 말고요. 그 뭐 연필은 강도가 어떻다 혹은 그 쇠는 강도가 어떻다 할 때 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강도 혹은 강렬하다 할 때 강렬하다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요 할 때 그 강하고 세차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한 걸 강풍이라고 하죠. 강풍 이렇게 아주 센 거를 말하는 게 강입니다. 그래서
바깥은 부드럽고 안은 아주 강하다. 요 표현은 우리 영어로는 on iron fist. fist는 주먹이죠. 쇠로 된 주먹이에요. 근데 이 쇠로 된 주먹이 어디 있냐 하면 in a velvet glove. 네, glove는 장갑이죠. 그래서 벨벳은 아주 고운 비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비단으로 된 장갑 안에 아주 쇠로 된 주먹, 강한 주먹 해서 외유내강이고요. 반대되는 표현 내유외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데 안은 부드럽다고 했어. 이런 표현은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혹시 테디베어 아나요? 테디 베어. 겉으로 보기에는 곰인데요. 그만큼 강한데요. 알고 봤더니 테디베어예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럴 때 내유외강은 테디베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대동단결. 대동단결은 많은 사람이나 혹은 여러 갈래의 당파가 큰 덩어리로 한데 뭉치다. 대동단결은 사람들이 크게 한 곳에 뭉치는 건데 왜 뭉치냐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데 뭉치는 것을 대동단결이라고 합니다. 클 대자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자 한 가지 동자이네요. 한 가지 동자는 우리가 동맹할 때 썼고요. 동맹을 맺다. 그 다음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동자. 그리고 뭐 공동 혹은 협동 할 때 전부 다 한 가지 동자를 씁니다. 협동. 그 다음에 둥글 단자이네요. 둥글 단자. 이 둥글 단자는 사실은 모인다라는 뜻이야. 모이다. 둥글게 모이는 거고요. 단체 라는 표현에서 단체 혹은 집단 할 때 이 단자가 둥글 단자 혹은 모이다 라는 뜻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맺을결, 맺는다 라는 표현 혹시 아나요? 결혼.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맺음을 갖는 것을 결혼이죠. 그 다음에 혹시 연결, 결자, 느낌 오나요? 혹은 뭐 결합, 결자에 대한 느낌이 오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큰 덩어리로 모이는 것을 대동단결. 그래서 단결할 때 이 단결만 따로 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단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크게 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대동단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동단결은 여러 사람들이 한 목표를 위해서 대동단결했다, 이렇게 같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서특필, 대자는 마찬가지로 클 대자인데요. 특히 드러나게 큰 글자로 적어서 표기한다가 대서특필인데요. 보통 언론에서, 신문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표현하는 게 대서특필이죠. 그래서 큰 대자, 글서자, 글서자는 들어가는 표현이 독서 할 때 글을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글을 이용한 예술, 서예, 글을 이용한 예술이 서예죠.
서예 해본 적 있나요? 그 다음에 글로 자신의 이력을 적은 거, 이력서. 저는 20살 때 어느 대학에 갔고, 뭐, 군대를 어떻게 갔고,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일했고, 라는 게 이력이죠, 이력. 그런데 글로 표현한 게 이력서예요. 그 다음에 특별할 자, 특별하다, 특징, 혹은 특별한 기술, 특기. 여러분들 특기가 뭔가요? 할 때 특기. 그 다음에 뭔가 특이하다 할 때 특이. 특이사항 있나요? 특별할 특. 그 다음에 부필. 자, 부필이지만 이 필자는 사실 쓰다라는 의미. 뭐 부필도 괜찮고요. 쓰다. 그래서 수필. 수필. 수필은 그냥 연필이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죠. 그 다음에 연필. 이 연자는 흑연할 때 그 연자죠. 그래서 흑연이 들어가 있는 붓이야. 그래서 연필이고요. 혹은 뭐 필기. 서서 기록해 두는 게 필기잖아요. 여러분들 필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렇게 대서특필은 아주 큰 글씨로 특별하게 쓰는 것을 대서특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